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윤석열의 인원 드립 영상에 시민들은 크게 웃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남들이 웃는 걸 보면 또 재밌습니다. 자, 보시죠.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금까지만 세 차례가 등장했습니다. 정확히 나는 사람에게 인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하다가 1분 20초 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또 봐도 재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내 소위 청와대계가 또 설쳤습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임종석,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에 대한 인물평을 한 것에 대해서 오늘 고민정 의원이 MBC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유시민 작가를 공개 저격을 했는데 선을 넘었습니다. 가장 귀에 거슬렸던 대목은 윤석열의 입틀막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했던 겁니다. 자, 고민정의 직접 발언입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만큼 이재명 대표가 폭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러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그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향한 윤비어천가가 나와서 윤석열이 망했고 이재명을 향한 명비어천가가 나오고 있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던 김종배 진행자가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이런 평가도 일종의 입틀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자 고민정은 그렇죠 라고 답하면서 저에 대한 공격들 페이스북에 나오는 댓글들은 이미 제가 보기에 너무 어려운 지경이 된 지 오래됐고요. 지금 현재 김경수 지사라든가 임종석 실장의 페이스북 댓글을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우리 민주당이 이겨내야 되고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의 경호원이 입틀막을 해서 국민들의 비판을 막았듯이 이재명의 유시민이 입틀막을 해서 국민들의 비판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 국민들을 대변해서 이재명을 비판했는데 그걸 유시민이 막는 것은 윤석열의 경호원이 했던 짓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92.3%의 국민들은 증오와 혐오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민주당부터 차단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노력은 하지만 소홀한 것 같고 유시민 작가는 그걸 더 격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과 이재명을 싸잡아서 극단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민정의 뒤를 이으려는 박지연이 글을 올렸는데 고민정의 발언의 거의 요약본입니다. 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오만과 독선이야말로 민주당 확장의 적이다. 탄핵 반대 세력 결집의 자양분이 된다.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우리의 비판을 압살하려는 유시민은 카이스트 입틀막이다. 자, 박지현은 고민정의 말을 동어 반복한 수준인데 도끼가 아주 바짝 올라와 있어요. 보고라서 그런가? 자, 현재 이게 친위 쿠데타라 진압하기도 어렵고 가뜩이나 힘들고 힘든데 이와 같이 전시 상황에서 맨 앞에 싸우는 장수 등 뒤에서 총뿌리를 겨누는 거 정말 아니죠. 평시에도 이재명 등의 칼, 그 가결표를 꽂더니 전시에서도 등 뒤에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겨누지도 못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를 떠나 반인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이 되셨던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당신이 언급한 그 초등학생이 뭘 배우겠어요. 물론 우리 고민정 의원님께서는 그 보고처럼 막무가내는 아니시죠. 오늘 발언 내용 중에서 이런 자락도 까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종식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은 이런 증오와 혐오의 사회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
그런 면에 있어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여러 말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이 증오와 혐오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를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겁니다. 자, 애둘러 얘기했지만 이 소리죠. 내란 종식, 윤석열 종식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종식도 해야 돼. 그래야 증오와 혐오의 사회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어. 저 명비여천가 부르며 입틀막하는 그 유시민을 봐. 어쩜 하는 짓이 윤의 경영과 똑같아. 뜨뜻 미지근한 걸 좋아하는 국민들은 이런 양극단을 싫어해. 곧 대선이니까 우리가 대안이야. 빙빙 돌려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둘 다 사라지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국민의 대표다. 이론적으로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맞죠. 하지만 정치는 현실입니다. 자, 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받아놓고는 당선되고 나면 모두의 대표로 행동하는 거, 이거 맞나요? 그래서일까? 이들은 현실에서 그 누구의 대표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싫어하고 저들도 싫어하는 정치꾼이 되죠. 하지만 당선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뭉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걸 우린 개파라고 부릅니다. 지지 기반이 없이 지들끼리 줄 세워서 밀어주고 땡겨주는 그런 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부르짖습니다. 나는 국민의 대표야. 이건 마치 신은 이런 존재야 라고 지가 규정해놓고 신을 대리하는 제사장처럼 구는 격입니다. 개파 정치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은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늘 지나치지 않고 모나지 않고 점잖은 거 좋아하고 어디 가서 책 잡히지 않은 사람을 지지하는 게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국민 하지만 실제 국민들은 만나지 않아요. 국민들은 늘 뜨뜻 미지근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로 머릿속에 고정해놨으니까 안 만나도 알겠거든. 대신 그 시간에 지들끼리 만나서 으쌰으쌰 하죠. 우상호가 이런 거 잘합니다. 앉아있으면 민심이 막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누구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면서도 제사장을 오래 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이 주류일 때는 민주당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당으로 지리멸렬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들이 당으로 대거 들어왔고 이젠 당원 500만, 권리당원 수 250만의 집단 지성체로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엔 세계 최대의 챗 GPT가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국민이야. 어디서 국민을 찾아요? 그리고 국민은 변합니다. 왜 고정시킵니까? 왜 맨날 뜨뜻 미지근한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집단 지성체가 뽑았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체적으로 좋았잖아. 그랬던 GPT가 이번에 이재명이래. 그럼 이재명이 맞는 거지. 그런데 왜 이걸 강성 지지층의 생각이라고 폄하하고 극단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뽑았던 그들의 선택과 왜 자꾸 섞여야 한다는 거야? 걔들은 맨날 틀렸잖아. 왜? 국민은 늘 뜨뜻 미지근한 걸 좋아하니까.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그 고정화된 생각이 변하질 않아요. 다 똑같아. 임종석, 김부겸, 김경수, 고민정 다 똑같아 하는 말이. 고민정이라 고정이야? 죄송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의 GPT 얘기를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주 GPT의 최대 성과물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과물이 있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큰 활약은 우리의 GPT에게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해서 힘이 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스타일대로 했는데 되는 걸 보여줬다. 정청래는 민주 GPT와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판단을 늘 스크리닝하죠. 그런 그가 법대로 합시다 기조로 법사위,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국회 상원을 완벽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젠 진중하게 헌재에서 멧돼지를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도 있었지만 일관되게 밀고 나가니까 언론도 조용하고 이젠 국힘 30%를 빼고 모두들 시원시원해서 좋고 무엇보다 상식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성공을 보면서 중도 확장의 정도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중도는 잡으려고 따라가 봐야 잡히는 게 아니다. 내 색깔을 분명히 보여주면 알아서 붙는 거다. 그러니 생겨 먹은 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정청래는 우리의 자존감을 드높였습니다. 그들처럼 맨날 중도 쫓아다니고 비위 바치고 차는 척하고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박한 평가나 받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500만의 집단 지성체와 동기화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그걸 폄하하고 부정하고 차단해야 한다는 그들은 자연 소멸됩니다. 그들의 키워드는 개파, 제사장, 뜨뜨, 미지근, 국민, 고정입니다. 이래서 그들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 우린 변화하는 시대 요구를 실시간 반영하고 흡수하는 민주 GPT와 함께 높은 자존감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보수하면서도 진보할 겁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예, 뭐 탄력적 시간 근로시간제, 뭐 선택적 재량, 뭐 특별 이 너무 제도가 많은데 노동계에서 얘기는 이거를 활용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경영계는 이거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추가의 예외가 반도체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추가의 예외가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노동계도 한번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그 얘기가 일리가 있더라니까요. 저 일반 국민도 그런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압력이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가급적이면 안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노동시간을 장기적으로 해서 줄여가야 되고 뭐 주 4일제도 하자는 판인데 그리고 근로자들의 그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 개발 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 만 예외로 좀 그들이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점을 왜 안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설명해 주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저는 이걸 설득을 못하면 사실 저도 그거 왜 안 되지? 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